안녕하세요. 이성원TV의 이성원입니다. 저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기문사에서 출간되는 교재의 저자 이성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10문제를 체크했는데 아직 그러니까 못다한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짧게 단원별로 나눠가지고 지금 강의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예상문제 09번입니다. 그러니까 체크가 831쪽이죠. 831쪽 예상문제 09쪽, 그 다음에 이제 유사문제 03, 04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체크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해성 평가 부분은요, 사실 뭐냐면 이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야 됩니다. 독성학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이제 사실 중요도가 아주 매우 높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산업위생관리 기사나 산업기사의 출제 기준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을 크게 이제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어디다가 이제 편제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걸 이제 총론에다가 넣고 그러니까 일단 간략하게 그렇게 문제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총론에다가 편제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유해성의 평가 단계는 맨 마지막이죠. 그죠? 그 유해성의 평가 단계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목적은 뭐가 됩니까? 어느 것이 뭐냐면 가장 유해성이 높은가? 이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이제 위생 관리, 작업장 관리, 여기에서 뭐냐면 가장 위해도가 높은 것부터 어떻게 돼요? 우선순위로 관리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기 위한 것이 위해성의 평가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좀 출제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총론에 이제 여기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실질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다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해성의 평가 부분입니다. 이 유해성의 이제 평가는 사실 엄청 뭐냐면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뭐 학자나 뭐 단체나 국가에 따라서도 이제 유해성 평가가 좀 다르고 유해성인지 위해성인지 이것 갖고도 논란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983년에 국립과학기술원에서 이 국립과학기술원, 그러니까 지금 국립과학원에서 이제 일단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한 겁니다. 결정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혼란스럽게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학자나 뭐 단체나 여기에 따라 각기 이제 다른 그런 평가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통일되었다 이렇게 봐도 좋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걸로 이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유해성 평가 단계.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4단계라고 해가지고요.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먼저 유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단계가 1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량 반응을 평가합니다. 이것을 이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노출 평가를 합니다. 이거 이제 독성 평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해성을 판단합니다. 이것도 유해성이에요. 유해성의 노출 평가.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첫 번째가 유해성의 환입니다. 유해성. 두 번째가 유해성에 대한 용량과 반응의 평가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해성에 대한 노출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유해성에 대한 판정이에요. 그래서 U자가 두 개, V자가 두 개라는 걸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해성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해자드 이렇게 이제 영어로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유해성이라고 했을 때는 유해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의 그 능력, 잠재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을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유해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그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러니까 수온이 그 계기에 우리 압력계 이런 데 뭐냐면 들어가는 수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온을 보게 되면 유해성은 아주 어떻게 됩니까?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용기 안에 들어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해성이 높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노출되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위해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위해성하고 이거는 리스크라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뭐 해자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해성하고 위해성의 의미를 다 같이 뭐냐면 이제 위험적 요소 이렇게 하면 똑같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좀 다르죠. 이거는 그 노출되었을 때 유해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확률이에요. 예. 그래, 이거는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잠재되고 있는 그 독성의 능력,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물질 자체를, 물질 자체. 자체가 뭐냐면, 진위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독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얘는 노출되었을 때, 이게 노출되었다고 했을 때, 이것이 뭐냐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이제 유해의 그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위해성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그 유해성의 평가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성의 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수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해성의 평가다, 그죠? 유해성의 평가가 아니라 위해성의 평가다. 그래서 이 위해성의 평가 4단계가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일단 뭐가 됩니까? 확인하는 단계. 2단계는 용량 반응을 평가하는 단계. 3단계는 노출을 평가하는 단계. 4단계는 위해성에 판정하는 단계. 그래서 위해성 평가 4단계다. 이렇게. 이게 유가 아니고 위해성이에요. 위해성의 단계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유해성 내지는 유해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유해성과 위해성 요거 이제 구분을 잘 하시고 요거 꼭 알아두십시오. 확률이다. 그 말이 이제 확률이다 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는 위해성이다. 자, 요걸 한번 보십시오. U자는 요렇게 쓰고 V자는 뭐가 되면 요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헷갈리기 쉽다 했을 때 뭘 하느냐. 요게 뭐가 됩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뭐가 되죠? U자에서 위로 올라오면 이게 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느냐면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노출 전입니다. 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U자에서 올라왔죠. 그래서 이거는 노출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가지고 이 한글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아, 위해성은 노출되었을 때 그 나타날 수 있는 발생될 수 있는 위해성의 그러니까 그 확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해성을.
그래서 이것을 유해성의 평가라고 하지 않고 위해성의 평가 4단계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글자를 제가 처음에 유해성으로 썼다가 위해성으로 바꾼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취지를 아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위해성과 위해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제 정했고, 그 다음에 4단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4단계. 여기에서 뭐가 됩니까? 위해성에 이제 뭐냐면 확인 단계가 맨 먼저죠. 그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위해성의 그 확인 단계다. 여러분들이 보통 뭐냐면 이거 공부하다 보면 그 산업위생 보게 되면 예측하고, 그렇죠? 앞에 배웠죠? 인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측정하고, 평가. 이게 산업위생에 뭐냐면 4단계예요. 예측, 인지, 측정, 평가. 그렇죠? 이것과 뭐냐면 그러니까 유해성의 평가 4단계는 뭘 이야기를 하느냐? 차이점이 뭐지? 얘는 뭐가 됩니까? 결과적으로 TLV를 가지고 이게 중심으로 이것이 뭐냐면 초과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TLV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측정을 해가지고 이 TLV에 뭐냐면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초과 여부를 결정해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을 정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TLV를 그러니까 초과하니까 이 물질은 괜찮고 이 물질은 뭐냐면 관리를 초과하니까 공학적 관리나 아니면 뭐냐면 뭐 환기 대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있죠. 그러니 위생관리자로서 조치할 것을 이걸 가지고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엔 측정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이 아이를 그러니까 구하는 겁니다. 상가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이제 뭐냐면 환기량을 정할 때 상가작용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 합산을 해가지고 용량을 보다 크게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환기량을 어떻게 했냐. 가장 큰, 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을 중심으로 환기량을 정해서 환기를 시킨다. 그것도 뭐냐면 하나의 공학적인 대책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환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다루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뭐냐면 독성학에서 여기 다루는 부분이에요. 이 독성학에서 이렇게 뭐냐면 다루는 이 위해성의 평가는 이게는 궁극적으로 뭐지?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 확인을 하고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위해도를 결정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뭐냐면 위해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위해성을 확인해서 위해성을 평가하는데 이 자체가 뭐가 됩니까? 이걸 평가를 토대로 해가지고 뭘 하느냐? 이걸 가지고 뭐가 됩니까? 우리가 노출 기준을 정하는 거죠. TLV를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돼요? 이거 가지고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해성을 평가했을 때 아주 그러니까 위해성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TLV가 아주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뭐가 됩니까? 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죠. 얘는 뭐냐면 4단계는 얘를 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위생관리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넣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작업장을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안전을 위해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직업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냐면 상호 엮여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예.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얘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그래서 이거는 보건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예. 보건학적인 측면이 강하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위생적인 측면이 강하죠. 얘는 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시험에 출제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적인 부분이 조금 배제가 된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출제된 문제도 몇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뭐냐면 사실은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유념해서 알아둬야 될 그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산업위생관리하고 이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지었으니까 첫 번째가 이제 1단계가 위해성의 확인이죠. 확인입니다. 확인 단계.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유해, 두 번째도 유해. 그쵸? 세 번째는 위해.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위해. 그래, 위,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유해성을 뭐가 되면 확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해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량과 반응을 평가하는 거예요. 반응을 평가하는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뭐냐면 유해성에 대해서 뭐가 돼요? 노출을 평가하는 거예요. 노출 평가. 왜? 유가 뭐가 됩니까? 이거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 내에 갇혀 있는 단계. 이거는 뭐냐? 지금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는 것, 밀폐되어 있는 것, 용기 내에 있는 것, 이런 형태의 뭐 유예요. 이게 유출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죠? 여기 유가, 여기가 뭐 이렇게 노출이 된 거예요. 요게 노출입니다. 그쵸?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노출. 이건 노출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유가 두 개, 위가 두 개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그러니까 알아두시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는 유. 2단계, 3단계는 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냐면 노출이 돼. 이거는 노출. 노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위해성을 판정하는 거예요.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위, 이 네 단계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헷갈리게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강의하는 사람도 헷갈리기 좋아요. 그래서 뭐냐면 위, 리스크, 해저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을 잘 하자 이거죠. 능금 사과 했을 때 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능금화가 되면 이제 옛날 능금이 되고 사과 그러면 요즘에 이제 뭐 충주 사과 능금하게 되면 이제 대구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렇죠? 왜 그냥 본고장이 능금이 이제 대구니까 많이 이제 주산지가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뭐냐면 충주 사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과 형태. 그러면 이제 부사 뭐 이런 형태로 됐고 옛날에는 홍옥이나 뭐 국강이나 뭐 이런 능금의 종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발전이 이제 됐다 이거죠. 그래서 유유위비 요거를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할 때, 이게 이제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되니까 뭐냐면 우리 집에 이렇게 용량 반응 평가니까, 용량 반응 평가죠. 그 다음에 노출 평가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위해성의 판정에 나왔어. 이렇게. 우리 집에 용 나왔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용 됐다 이거지. 우리 집에. 그래, 이거는 용량, 반응의 평가고. 이게 나지. 노출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냐면 노출 평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옷을 다 벗으면 나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출됐다는 거죠. 노출 평가. 그 다음 이거는 위해성이에요. 평가. 이렇게 뭐냐면 안 헷갈리게 우리 집에 용 나왔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유해성의 확인입니다. 여기는 처음에 유해성. 그래서 위해성의 단계, 위해성의 평가 4단계라는 거, 위해성이 아니고, 유가 아니고, 위입니다. 자, 제 발음이 이제 헷갈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유자라고 이야기나, 유라, 그건 이제 구분 잘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냐면, 이 유해성의 그러니까 그 평가는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유도한 결과다. 이게 평가 4단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는 겁니다.
통계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요소가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통계학적이에요. 자, 유해성의 확인 단계입니다. 일단 뭐냐면 확인은 이거는 유해 독성작용을 물질에 대한 독성작용을 이거는 물질에 대한 이 독성작용의 특성 이 특성에 대해서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단계요.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한 독성작용의 특성을 파악하는 단계, 유해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그럼 여기는 이제 다양한 뭐가 됩니까? 증거 수집이 돼야 되겠죠. 수집이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기에 유해성이 있나 없나 이거는 증거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의학적인 증거가 돼야 됩니다. 이 증거 수집은 의학적 근거가 돼야 돼요. 근거가 되는 증거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의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인체 역학 자료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뭐니 해도 뭐 동물 실험에 있었다. 이거는 잠재성이죠. 동물에 뭐냐면 뭐 바람성이 있었다. 그러면 사람한테도 바람성이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한테 바람성이 있다라고 확정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인체 실험 역학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는 할 때는 어디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거 이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동물의 이제 생물학적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실험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쥐에게 뭐냐면 얼마를 주입해 봤더니 얼마 무슨 현상이 생겼고 뭐 이런 데이터 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보충 자료가 되겠죠. 이것들이 뭐냐면 이제 증거 수집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접근법이 보통 뭐냐면 이게 무게적 접근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이 뭐냐면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냐면 무게 접근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가 이제 일단 전부 다 그러니까 수집이 돼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기타 자료에서 뭐냐면 여기에, 분자 구조, 이런 것도 이제 혹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 구조.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합니다. 이 구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독성이나 유해성에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 벤젠을 포함한다. 그러면 통상 벤젠이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비슷한 독성을 가지고 있지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BTEX 같은 거 특히요. 이게 이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뭐냐면 뭘 축으로 합니까? 벤젠을 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같은 것은 전부 다 뭐냐면 얘는 뭐 CH3가 붙었네 어쩌네 뭐 그냥 페놀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만 OH가 붙으면 그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증거 수집 자료가 돼야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유해성의 확인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단 용량 반응의 평가예요.
평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해성들을 정량화해야 됩니다. 앞에 이게 확인된 이걸 뭐 그러니까 양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유해성이 있다 없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 되니까 그러니까 뭐 몇 밀리그램 퍼 리터 되니까 아니면 몇 밀리그램 퍼 킬로그램 되니까 유해성이 나타나더라. 이런 뭐냐면 양이 이제 일단 정량화 되어야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냐면 이 용량 반응 평가를 할 때 일단 뭐가 됩니까? 양도 똑같은 양이 아니라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주입되는 양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고농도에서 높은 양에서 낮은 양으로 이 양을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양을 주입했다가 그다음에 낮은 양으로 차츰차츰 넣어보니까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환경 용량 외사법. 이게 뭐냐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삽을 하는 거죠. 넣는 겁니다. 그 사이에 끼워 넣는 걸 말하는 겁니다. 높은 양에서 낮은 양입니다. 요걸 살짝 틀어가지고 뭐냐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높은 양에서 낮은 양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외사에 필요한데 동물 실험을 앞에서 한다 그랬죠. 동물 실험에서 이거를 뭐가 됩니까? 이제 인체 용량으로 바꿔줘야지 돼요. 그래, 인간 인체 용량으로 이것도 외삽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용량 반응 평가할 때 두 가지 꼭 그러니까 지키는 외사법의 형태입니다. 이게 동물에서 인체로, 그 다음에 높은 양에서 낮은 양으로 이렇게 각각 뭐냐면 취입을 해가지고 용량 반응에 대한 그 평가가 있어야지 된다. 그 자료가 뭐냐면 확보가 돼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세 번째는 노출 평가를 한다 그랬죠. 노출 평가. 이거는 뭐가 돼요? 위해성에 대한, 이거는 뭐가 돼요? 유해성에 대한 거예요. 이것도 뭐가 돼요? 유해성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했죠. 유해성. 그러니까 노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집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평가는 우선 뭐냐면 집단에 대해서 그냥 집단 어떤 모집단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 대중인지 아니면 뭐가 됩니까? 선택된 집단인지, 뭐 장인지 등등등 이런 뭐냐면 집단에 대해서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도 이제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출 평가에 이제 집단에 대해서 이제 먼저 그냥 해석이 돼야 인자가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려 사항이라고 합시다. 고려 인자예요. 노출 평가 시 고려해야 될 인자. 먼저 집단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물질의 유형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형이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물질 유형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약품인지, 사람이 먹는 약품이죠. 의약품인지, 의약품인지, 아니면 뭐냐면 화학물질인지, 아니면 공해물질인지 뭐 등등등 이런 것에 대한 물질의 유형이 박현가 일단 고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뭐냐면 의약품도 뭐냐면 약물도 있죠. 그 다음 주사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중으로 흡입하는 그런 공해물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음식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오염물질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코로 흡입이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것 유형을 전부 다 하면 고려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물질의 그러니까 유형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의 유형이 되고 이게 존재 형태를 고려, 존재 유형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단독인지 아니면 이제 혼합물인지 이거죠. 뭐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뭐냐면 존재 유형,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하는지, 기체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뭐냐면 액체로 존재하는지 그런 것도 역시 뭐냐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돼야 될 것이 노출 기간이에요. 노출 시간이 이게 뭐냐면 아주 짧은 시간에 단시간인지, 아니면 뭐냐면 장시간인지, 아니면 또 형태가 있죠. 간헐적 이런 게 있죠. 뭐 이런 것. 거기에 대한 노출 시간도 역시 뭐냐면 고려해야 될 인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자한테 아니면 그러니까 영향을 나타내는 근로자한테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경로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오염 경로 아니면 노출 경로 이런 게 이제 될 거예요. 그냥 오염 경로나 노출 경로. 이거는 흡입성인지 호흡기입니다. 흡입. 이거는 이제 흡입, 호흡기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뭐냐면 피부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소화기로 들어갔는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되어 있지만 코, 피, 나요. 이렇게 했죠? 코피 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 흡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장 많다 그랬죠? 피부로 흡수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양이 많은 거예요. 표면적 자체가 뭐냐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그러니까 특징적인 게 뭐가 되느냐면요. 이게 이제 코로 흡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흡입성. 이거는 뭐냐면 독성이 물질 자체 독성에 의해서 유독성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집니다. 물질 자체가 유독성인지 유독성이 아닌지 뒤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만은 물질 자체가 또 이제 그 수용성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수용성인지 난용성인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기도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 눈이나 점막을 강하게 자극하죠. 하기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폐자극성이다 이렇게 불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러한 성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물질 자체 뭐냐면 유독성에 따라서 코 흡입은 어떻게 됩니까? 독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뭐냐면 피부 흡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로 유입된 것도 역시 뭐가 됩니까? 물질 자체의 유독성에 따라서 어떻게 영향이 달라집니다. 물질 자체예요. 그런데 소화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양상이 달라집니다. 소화기나 아니면 주사 이런 것에 의해서 뭐냐면 체내에 유입이 된 거예요. 주사기로 유입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냐면 소화기로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대사산물이 뭐가 됩니까? 독성을 좌우합니다. 이 대사산물에 따라 가지고 이게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체내에서. 그 체내 반응에 뭐냐면 그 대사산물에 따라 가지고 이게 유독성이 달라진다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꼭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코로 피부로 들어가는 것은 직접 독성. 그 다음 뭐냐면 주사나 아니면 음식물을 통해서 소화기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된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대사산물에 따라서 대사산물의 유독성에 따라서 독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출 평가에 대해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뭐냐면 여기에 유해도 평가를 하기 위해 그러니까 고려해야 할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시간적 빈도와 기간, 공간적 분포, 평가의 합리성, 그 다음에 조직적 특성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집단, 이게 이제 조직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유형, 존재 유형, 노출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적 분포, 농도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조직적 특성, 그다음에 평가와 합리성, 이거는 뭐가 되면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사시험에 4번 출제되었던 것이고요. 산업기사 시험에도 한 번 나왔던 겁니다. 이게 04년도에 나왔지만 한 번 나온 거예요. 여기 이제 가끔 가다가 뭐냐면 산업기사에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산업기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가 뭐냐면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기사에 나왔다 하는 문제는 반드시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도 공부를 학습을 같이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쓰는 거 있죠. 이렇게 뭐냐면 제가 필기해 주는 거는 바로 뭐가 됩니까? 직방으로 나오는 게 실기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2차 시험에. 이걸 뭐냐면 고려해야 될 사항인자들을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2차 시험에. 그렇기 때문에 요 필기를 잘 해 두셔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4번째에 가가지고 이제 유해성의 평가입니다. 그렇죠? 유해성의 판정이 되겠죠. 유해성의 판정. 판정이나 뭐냐면 이제 뭐 최종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발생 빈도하고 모집단을 말합니다. 이 빈도하고 심각성, 그러니까 영향. 이걸 이제 포함해야지 돼요. 이것을 이제 포함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위해도가 결정이 됩니다. 위해도를 이제 결정하고, 이거는 이제 위해성의, 그러니까 위해성의 정도하고, 정도와 노출량, 이런 것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위해성 평가에 이용을 합니다. 이를 이제 그러니까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작업장의 이제 그 관리, 종합적인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뭐냐면 중요 부위를 제가 이제 필기를 좀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정리를 하셔서 1차 시험도 중요하고 2차 시험에도 이제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교재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속성 예상 문제라 해가지고, 저게 이제, 제가 이제 급조 이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문제를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강의했던 내용과 같은 비슷한 문제 한번 골라봐 봤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죠. 유해성입니다. 위해성입니다. 위해성. 저도 자꾸 이제 이 발음이 그런데 위해성의 정의를 가장 옳게 나타낸 것이 뭐냐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죠. 유 하는 거하고 위 하는 거하고 그렇죠? 위는 이게 뭐가 되면 요 부분이 요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거는 노출됐다는 거예요. 노출된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안에 뭐냐면 존재하는 거예요. 잠재된 거. 잠재되어 있고 이거는 뭐냐면 독성의 자체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체를 의미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노출된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했던 것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봅니다. 유해성의, 위해성의 정의, 이것을 묻는 거죠. 그죠? 특수한 장기 또는 시스템에 유해한 작용을 유발하는 물질의 능력, 이거는 유해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첫 번째 것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유해성이에요. 특수한 노출 수준에, 이게 딱 나오죠. 그죠? 노출 수준에서 일어날 유해성의 가능성.
이게 뭐가 되면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내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문제 갑니다. 문제, 유해성의 평가 과정에서 유해성 확인 단계는 다음 기능 중에 어느 것을 수행하기 위한 것인가? 확인 단계입니다. 확인. 1단계죠, 1단계. 노출 집단에서 부작용의 발생 빈도와 용량 간의 관계를 특성화한 것. 물질에 대한 인체 노출의 기간, 강도, 빈도를 측정 또는 평가하는 것. 물질의 본질적인 유해 독성 작용을 특성화하는 것. 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해성 평가가 확인 단계니까 유해성을 확인하는 단계니까 어디 본질적인 유해 작용 독성 작용이 어느 만큼 있는지 그래서 분자 구조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유해성 확인 단계에서 주된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가장 바람직하냐 그랬습니다. 가장 바람직하냐 이렇게 했어요. 인체 역학 자료, 저게 우선이라고 그랬죠. 가장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동물 생물학 시험 자료는 뭐냐면 잠재성입니다. 잠재성. 그러니까 2순위다 이런 얘기고 1순위가 바로 뭐 인체 역학 자료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뭐는 동물 생물학 실험에서 바람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면 뭐냐면 인체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발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확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인체 역학 자료는 바로 뭡니까? 확정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유해물질의 구조, 활성 관계는 유해성 평가 과정의 확인 단계에 어떤 가치를 가지느냐예요. 유해물질의 구조라 그래요. 구조, 활성 관계라고 했습니다. 물질 작용의 기전을 확인하는데 사용이 될 수 있다. 기전, 작용 기전입니다. 가능한 독성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게 되겠죠. 그렇죠? 구조가 비슷하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죠. 독성도 뭐가 됩니까? 유사할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확인된 데이터가 없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되면 비교를 해봐가지고 예측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유해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과정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된 독성작용이 뭐냐? 그랬습니다. 실험 동물에 있어서 치사량, 어떤 화학물질이 발암물질이라는 증거, 눈 염증을 야기하는 화학물질의 능력, 피부 질환을 야기하는 화학물질의 능력. 여기에 뭐냐면 유해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이용하는 과정의 형태를 결정하는 주된 독성작용, 주된 발암 여부죠. 그러니까 딱 독성은 뭡니까? 발암이냐 비발암이냐. 이렇게 뭐냐면 바로 평가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발암인지 비발암인지. 이걸 뭐냐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독성작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독성작용 비발암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발암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그 역치 제가 이제 그냥 뭐냐면 스시홀도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르게 뭐 스시홀도 뭐 이렇게도 합니다. 그 스시홀도 뭐 저는 이제 발음이 그렇게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역치라고 하는 농도 부분이죠. 이 역치가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어떻게 됩니까? 또는 장기마다 역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그 우리 이제 흔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간에 피독되고 간에 뭐냐면 어떤 축적이 돼가지고 대사장애가 일어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진행된 단계란 말이죠. 네. 그래서 뭐냐면 수시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통증을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간에 뭐냐면 어떤 영향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역치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역치라는 것은 시간이 뭐냐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뭐가 됩니까? 농도가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장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면 역치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발암물질이라는 증거 비발암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더라도 맞힐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몇 문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PPT로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거듭 부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보문고 기준으로 판매 순위, 일일 순위로 그냥 여러분들이 저 교재로 가지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른 산업위생 자격증을 따더라도 교재를 구입해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뭐냐면 제가 주로 확인하는 부분이 이제 교보문고니까 교보문고에 이제 판매를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뭐냐면 확인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호응해 주는구나. 그리고 뭐냐면 판매 지수가 높구나. 그걸 뭐냐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꼭 뭐냐면 시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뭐냐면 반드시 노력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교재를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제 저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